동양뉴스TV 주간 핫뉴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석, 서다민입니다. 네, 지난주 코로나19 확산세가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는 다소 희망적인 얘기를 전했었는데요. 네. 말하기가 무섭게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또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여전히 신규 확진자의 과반은 수도권에 몰려있는 상황이지만 최근 IM 성교개발 집단 감염 여파로 확진자 추이가 심상치 않은 상황입니다. 지난 29일 기준 이미 IM 성교회가 운영하는 비인가 교육시설 관련 누적 확진자는 300명을 넘어서 400명대를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또 경북 안동시의 한 태권도 학원에서 발생한 확진자의 경우 4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 불안감은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IM 성교개발 확진자가 전체 확진자 수를 끌어올리면서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현재 광주 TCS 국제학교 집단 감염도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광주 TCS 국제학교발 집단 감염은 전남으로 확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순천에서는 TCS 국제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가족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교회 관련 확진자가 나온 보성은 관공서가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또 TCS 국제학교 관련 확진자가 방문한 전남 고흥에서도 가족 중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보성군청은 공무원이 확진 판정을 받아 청사가 폐쇄됐습니다. 광주 확진자로 분류된 해당 공무원은 광주에 거주하며 출퇴근하고 있는데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한 광주 안디옥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담양에서도 공무원 한 명이 TCS 국제학교와 관련된 다차 감염자들과 광주의 한 식당에서 접촉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네. TCS 국제학교에 이어서 광주 서구 안디옥 교회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했죠? 네. 네, 또 다른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일단 안디옥 교회 역시 TCS 국제학교발 집단 감염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는 지난 24일 주일 되면 예배가 열린 이후 3일간 신도와 가족 등 39명이 집단 감염됐는데요. 방역당국은 당시 설교를 맡은 부목사와 광주 TCS 국제학교 합숙교육에 참여한 그의 자녀가 함께 확진되면서 감염 연결고리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 등록 신도는 800여 명이고 당시 예배에 참석한 신도는 500여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네, 상황이 나아질만 하면 이렇게 한 번씩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역시 백신이 빨리 들어와야 되는 것이겠죠? 네, 현재 코로나19 백신은 다음 달 국내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아직 명확한 내용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근 중대본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백신 공동구매 배분 연합체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한 백신 등 두 종이 2월 중 국내에 도입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코백스 백신의 경우 국내 공급 종류가 발표되지 않아 일단 화이자 백신이 유력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백신의 허가가 먼저 나올지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실제 국민들이 처음 맞게 될 백신이 어떤 백신일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백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백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네, 맞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은 아직 FDA와 EMA, 그러니까 유럽의약품청의 승인을 받지 못했고 국내 승인도 나지 않았습니다. 임상시험 도중 중증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화이자 백신 역시 노르웨이에서 29명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이스라엘, 포르투갈 등에서도 유사한 사망 보고가 있었습니다. 네, 안 맞을 수도 없고 또 맞자니 불안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정부가 내놓은 접종 계획은 무엇인가요? 네, 정부는 백신 접종과 관련 개인의 선택권을 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과 다른 나라에서도 개인의 백신 선택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인데요.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지난 28일 예방접종 계획을 발표하고 이 자리에서 접종하고 싶은 백신을 선택할 권리는 보장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백신이 순차적으로 들어옴에 따라 해당 백신을 맞게 되는 대상군이 정해지고 여러 백신이 공급되는 상황에서 대상군별로 백신을 선정해 접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추진단의 설명입니다. 네, 일단 정부의 입장은 백신 종류보다는 백신 순서가 중요하다는 판단인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은 일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맞기 싫은데도 맞아야 되는 상황인가요? 아니요, 일부에서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싶지 않다면 거부를 할 수는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백신을 선택할 수 없는 것이지 맞고 안 맞고의 문제는 개인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정부 역시 코로나19 예방과 확산을 막기 위해 적정 인구수 이상 접종이 필요하지만
개인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접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백신 선택의 문제는 외국도 마찬가지인 상황이죠? 네,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도 개인의 백신 선택권은 인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도 이 점을 강조하고 있고요. 코로나19 관련 소식 하나 더 알아보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갈등을 빚었던 이재명 경기지사가 네. 다음 달 1일부터 도민 한 명당 1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어요. 네, 이 지사는 2월 1일부터 도민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지사는 지난 28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역과 경제 등 모든 여건을 고려할 때 3차 대유행이 저점에 도달한 지금 설 연휴 전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지금도 소비는 이뤄지고 있고 방역에 협조적인 우리 국민께서 1인당 10만 원을 쓰기 위해 수칙을 위반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 지도부의 방역 방해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다음 달 1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고 나이, 직업,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1차 때와 달리 이번에는 외국인과 외국 국적 동포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돼 약 1,399만 명이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재명 지사의 이번 결단에 따라서 정부도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것 같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코로나19 이야기를 하다 보면 참 끝이 없는 것 같은데 네. 다음 소식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반려동물과 관련해서 상반된 소식이 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배우 박은석 씨와 조승우 씨 이야기인데요. 먼저 배우 박은석 씨는 얼마 전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막을 내린 펜트하우스와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하면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키우던 반려견과 반려묘의 파양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박은석 씨는 논란이 일자 자신의 팬카페에 이때다 싶어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파양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점점 더 거세지자 지난 28일 한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지 못한 것은 잘못된 일이 맞다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는데요. 그리고 나부터 달라져야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고 나처럼 심각성을 몰랐던 분들도 알게 될 수 있을 테니까 변명하고 싶지 않다며 감사하게도 내 지인들이 나 대신 키워준 반려동물들의 안부와 좋은 환경을 올려주셨고 아이들이 잘 살고 있다는 걸 보여줬다. 그렇다고 해서 내 잘못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 라고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네, 반려동물도 소중한 생명인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막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네. 그럼 조승우 씨 이야기는 뭔가요? 네, 박은석 씨의 이야기와는 달리 조승우 씨의 이야기는 좀 훈훈한 사연인데요. 조승우 씨는 얼마 전 안락사 위기에 처한 유기견을 입양해 곰자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행복한 일생을 보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조승우 씨는 곰자와 함께 산책하며 찍은 사진과 휴식을 취하고 있는 모습 등을 전하며 다정한 모습을 공개했는데요. 조승우 씨가 안락사 위기에 처한 유기견을 입양하기 위해 직접 경남 고성에 있는 보호소를 방문하고 입양 당일 다른 강아지 이동 봉사도 도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팬들의 응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조승우 씨와 반려견 곰자가 오래오래 행복하고 건강하게 지내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소식을 다루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래도 뿌듯한 소식이 하나 있다고요. 네. 네, 지난해에는 영화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이 온 국민을 열광하게 만들었었는데요. 올해는 영화 미나리의 배우 윤여정 씨가 국민들에게 기쁨을 전해주고 있다고요. 네, 정말 대기록이 아닐 수 없는데요. 배우 윤여정 씨가 전미 비평가위원회에서 여우조연상을 받으면서 미국 연기상 20관왕을 차지했습니다. 영화 미나리 역시 112년 역사를 자랑하는 전미 비평가위원회에서 각본상을 수상했는데요. 무엇보다 윤여정 씨는 지난해 아카데미 시상식 사관왕에 오른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에 이어 처음으로 여우조연상을 수상하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실제 영화 미나리는 지난 26일 발표된 인디펜던트 스피릿 어워즈 후보에서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나무주연상, 여우조연상 등 주요 5개 부분 후보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저 역시 지난해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아카데미 사관왕을 차지했다는 소식을 듣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뿌듯함을 느꼈었는데요. 네. 네, 올해도 미나리가 좋은 소식을 전해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속 다른 세상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19 여파로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렵게 살아남아 버티고 있는 기업들은 성과급은커녕 임금 인상안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엄두가 나지 않는 것이죠.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어떨까요? 말할 것도 없이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가게세를 못 내고 폐업하고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못 살겠다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국민 모두가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같은 한국 사회인데 또 다른 모습도 있습니다. 바로 성과급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은행권들인데요. 이들은 코로나19 사태에도 최대 이익을 달성해 적게는 180%에서 많게는 200%까지 성과급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200%의 성과급, 기본급이 500만 원이면 1000만 원의 목돈을 한 번에 받게 되는 건가요? 정부에서는 이익 공유제다 뭐다 고통을 나누자고 목소리를 높이는데 은행권 관계자들은 참 좋으시겠습니다. 천년만년 잘 먹고 잘 사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주간 핫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